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오늘은 내부적으로 좀 뜨거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라고 하는 담론가 혹은 야권 정치인 혹은 조중동 이 전부 이렇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기분 나쁜 혹은 아주 불길한 침묵이 있어요. 여기에. 혹은 개념 상실이 있어요. 이 세네탈출 입장은 지금 그러니까 베이징의 전체주의 반동, 그 다음에 평양의 김일성 영생교, 서울의 문재인 586 유사전체주의,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해서 한미 공동 반전체주의 투쟁전선을 열어야 된다. 이게 입장인데 이런 개념들이 전혀 탑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막을 좀 살펴보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뜨겁죠. 그래서 이 뜨거운 얘기를 뜨거운 감자, 뜨거운 얘기를 오늘 경기대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뜨겁죠? 이거 까딱 잘못하면 내부 총질이라고 욕 먹어요. 근데 저 사실은 뭐 문명이라고는 딴 게 있습니까? 현실에 직면해야죠.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지금 위기, 광난, 네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현실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명한 현실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스스로 게을러서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건지 그래서 투덜투덜하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분은 우리 내부에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네. 정말 거짓과 광란의 정치가 진행이 되지만은 밖으로 더 큰 거는 그게 소위 말 역사의 역주행, 역사의 반동이죠. 시진핑이 그랬고 그다음 이미 그 반동이 끝에 가서 지금 폭발 직전에 있는 북한 영생교 전체주의 정권이 있고 또 거기에 빨대를 대서 내가 교수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행보랑 돌다가 이제 그 품위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품위가 아니라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예. 거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이미 집권을 하고 자유로를 지금 저쪽에서 전차가 내려오는데 경차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전체주의에 대한 이 블록 무장해제 혹은 저쪽으로 편입이 되면 그게 블록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죠. 과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 용인을 할까? 그리고 70년 동안 자유가 침전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용인될까? 근데 문제는 한국의 제도권,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법률가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뭐 보수, 진보, 뭐 좌파우파 아직까지 태평성대의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약간 양상이 다르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전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체주의 빨이들. 전빨은 지금 뭐 나서 가지고 전체주의 김일성 영생교에 대해서 무장해제하고 거기랑 들러붙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전 제일 더 뭐라 그럴까 얄밉고 혹은 더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적개심마저 드는 게 이제 싸구려 보수파리, 우파파리 기득권이에요. 이게 여기서 전혀 그러니까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 베이징에 평양의 김일성 영생교, 그 다음에 서울의 문재인 586 유사 전체주의 이 세 개를 하나의 꼬치구이 운명 공동체로 엮어가지고 날려버리겠다. 미국이랑 손잡고 한미 공조로 이런 컨셉을 탑재한 우파파리 보수파리 기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싸구려 우파파리 보수파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는 거의 이 인간들 이거 김정은 샴쌍둥이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생각하면은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너무 지적 게으름 그리고 용기의 부재. 사실은 뭐 정확한 이 상황을 정의하지 않으면은 오늘이 내일 같을 거고, 내일이 오늘 같을 거고, 그리고 소위 오늘의 빵이 내일도 보장될 거고, 뭐 하는 예. 누가 말씀하셨죠? 피터 드라커 얘기예요. 드라커가 네, 그랬죠. 피터 드라커 오늘의 빵, 내일의 빵을 구별했거든. 오늘의 빵, 너희들은 왜 오늘의 빵만 생각하느냐? 오늘의 제1언론, 뭐 제2언론, 그리고 오늘의 부장판사, 오늘의 국회의원. 그렇죠. 이것만 너 왜 생각하느냐? 그게 내일이 계속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캐션을 달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짧게는 2년이고 길게는 30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문화의 변화까지 생각하면 30년이고 예. 이 한반도 급변 사태 생각하면 2년 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죠? 초건목 목피에서 몇십 년 만에 세계 핵심 국가의 문턱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정말 한편으로는 전빨이라고 그러죠. 전체주의에 전체주의를 우산 삼아서 권력까지 잡으려고 했던 전복 세력과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 우파에 근거해서 표를 받고 또 신문을 팔고 그 다음에 지위를 얻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현 위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감은 잡고 있더라도 이야기도 안 하고 공론으로 공론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그쪽 저에서 공론은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포기할 거고 북한이랑 쎄쎄쎄 손잡고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해야 되고 닥치고 모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고 있어요. 이 보수파리 우파파리들이. 그러니까 나 주한미군까지 철수한다는 소리 듣고 야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의 적으로 느껴요. 이것들이 미쳤나? 이것들이 지정학이라든지 국제정치학이라든지 이거 알고서는 얘기하나? 그리고 지 입으로 자기가 미국 가서 확인하고 왔대. 미국에서 누구 만나서 어떻게 집가집게 영어 한 줄 제대로 못 읽을 텐데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게 보수를 팔아서 우파를 팔아갖고 지금 뭐 하는 초식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 이건 정은이 샴쌍동이다. 내부를 혼란시키는 거다 이거는. 저는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주 좀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목전에 자기 생각이 보편적일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조금 그거 한데 아렌트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막 전체로 몰려가면은 별로 그렇게 이제 인류학에서 별로 안 나온 로고크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로고크라시. 지식인들이 이 산업사회가 되고 난 뒤에 대중이 생기니까 그 대중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지식인들이에요. 그게 로베스피에르가 그랬고 레닌이 그랬고 마오가 그랬고 또 뭐 우리도 많은 지식인들이 기여를 했죠. 근데 생각하는 대로 지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주 건방지고 그게 이제 전체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거는 로고크라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의 빵보다 내일을 생각하고 하는 현실에 직면해서 전술과 전략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략과 정치를 구분해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몇 가지가 섞여 있어요. 뭐 애국적이라고 하는 군 출신들 그 사람들의 애국심은 내가 인정은 하죠. 하는데 저는 인정 안 해요. 근데 그 군복 입은 퇴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군복 입었던 근데 너무 전술적인 차원의 적자적인 독일 변정법에서 이야기 적자적인 눈에 보이는 표피의 현상만 가지고 심층까지 다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건방짐을 보여요. 네. 정치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클라우즈비치만 제대로 읽었어도 전쟁은 정치의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내 정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이 국내 정치는 우리 같은 나라, 우리 같은 국가가 국제 정치적인 컨텍스트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뭐 99%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장사꾼이다, 상업주의다. 이런 생각 이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9% 나간다. 지 논리대로 그냥 지 생각하는 바를 그냥 막 내뱉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당한 게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우파파리 보수파리 하면서 자체 핵무장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 주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독박을 미국한테 씌워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저는 이거 뭐 트럼프 등장하기 옛날 전부터 하던 소리예요. 왜 그러면 이게 북핵 미사일이라는 거는 문명에 대한 세계에 대한 도발이니까 미국 네가 알아서 해. 우린 뒤처리만 좀 할게. 이게 제 입장이었거든. 그 전부터. 근데 그러니까 미국도로 우리가 주장하는 건 자체 핵무장이 아니라 야 북한 해방 외에는 그건 저기 CVID 길이 없는 거야. 북한 해방시켜. 차제. 그거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체 핵무장이라는 건 분단을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지금 너무 우리가 잘 얘기해왔지만 국제 정세라는 게 아니 지금 저기 북한의 뒷배가 베이징 시진핑인데 미국이 지금 한 베이징 시진핑을 몇 년 혹은 10년 이렇게 걸쳐가지고 손을 보겠다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러면 분단의 기본 틀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라고요. 그렇죠. 분단도 유지 못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차제 야 해방 좀 제대로 시켜라. 그걸 미국한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어디 어느 고르짝 때 지금 썩은 개떡다구 같은 소리, 자체 핵무장 같은 소리 하냐고. 그거를 군이라든지 안보라든지 통일에 대한 전략가라는 인간이 그러고서 나 보수요, 나 우파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야 당신은 김정은이 시다발이야. 문재인이 시다발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그 점에서 한국 지식인들의 뭐 보수든 좌파 보수든 자칭 보수든 자칭 진보든 사실은 전체주의에 경사된 전빨하고 그다음에 자유민주 큰 광의의 자유민주 세력으로서의 소속원하고 이게 크게 구분이 돼요. 대한민국에 좌파 우파 지금 좌파 독재라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좌파라고 그러면은 최소한 20세기 이후의 좌파는 19세기 프랑스 혁명의 좌파가 아니라 좌파는 사회민주주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유럽 좌파. 서유럽 좌파. 네, 서유럽 좌파. 거기 북한 인권 엄청 얘기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의 좌파는 문재인 세력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주의에 경사된. 이게 잠깐만 이 제목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 바닥 좀 돌아다녔잖아요. 문재인이나 586 애들은 이건 좌파가 아니라 전빨이에요. 그렇죠. 전체주의 빨이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21세기 좌파라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서유럽 좌파, 그러니까 베른슈타인 카우스키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또 페비안 영국 페비안 중에서도 색깔 야리꾸리한 시드니 웹 부부 이런 거 빼고 좀 제대로 된 노동당 쪽 이런 쪽 뭐 플러스 밑에랑 그다음에 밑에랑 그다음에 저기 영국에서는 그 누가 그랬죠? 그 인간이 제3의 길 얘기하는 저기 뭐죠? 앤서니 기든스. 앤토니 기든스. 그런 정도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성향의 그러니까 서구적 의미에서의 사회민주주의적,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그 틀 안에서 노는 좌파는 누가 있냐면 제가 꼽아라면 장기표. 그 다음에 이제 한 7, 8년 아래 후배인 주대환 씨. 그 다음에 저기 사회디자인 연구소 하는 저기 김대호. 여기 이제 골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가 외롭지? 여기 외롭지. 전빨에 완전히 치였고 전빨이 장악하는 그 노동조직에 치여갖고 정말
정말 살벌하게 쭈그러져 있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서유럽적 의미에서 좌파가 없다고 시대착오적 전빨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세력으로는. 그리고 뭐 자칭 보수다 그러는데 예. 도덕심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신앙심 있는 신앙심 제대로 아니고 없고. 그다음 선악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냥 자유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케이 광의로 받아들였는데 네네. 과연 지금 이 최근의 2년 상황을 볼 때 예. 자유 세력의 제도권이 전빨들의 전복을 도와준 거 아니에요? 뭐 조중동이 도와줬고, 응. 그다음 고매하신 헌법재판관이 도와줬고, 도와줬고, 그 당시 집권당의 범털들이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주도했지 주도. 뭐 주도했죠. 갖다 바쳤어 그래서. 갖다 바친 거지. 쌈 싸서 대한민국을 해체해갖고 쌈 싸갖고 문재인 586 입에다 넣어준 거죠. 그럼 실수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지. 네. 이거는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고 한 국가의 제도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정치 그때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 분리됐지만은 그거는 뭐 나 같은 사람이든 지금 있는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정리는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황당한 상황에 당했을까, 처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그 광란에 휩쓸려 갔을까. 그 두 번째, 대한민국의 보수파를 자처하고 거기에서 신문대금 15,000원씩 받아가지고 재벌을 이루고 있는 소위 상업주의적 언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 시대 때의 역할에 대해서 자기들도 성찰해야 돼요. 왜 정치권만 반성하라고 그래요? 과연 그 당시에 대한민국 공론을 주도하고 있는 두 개의 시 일보가 과연 역사적인 책임을 다했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백서 내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네. 어저께 무지하게 씁쓸한 네. 웃음을 많이 웃었는데 이번에 손혜원을 까면서 네. TV조선이 네. 뭐라고 깠냐면은 손혜원이 야 재단으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겠냐. 그거 다 재단인데 재단을 가지고 내 돈 벌었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법률적으로. 재단은 재단 돈이고 난 내 돈이니까. 그런 말을 한 거를 TV조선이 깠어요. 까면서 TV조선 뭐라 그랬냐. TV조선이었다 기억을 해요. 뭐라 그랬냐면 손혜원 당신 박근혜 깔 때 재단 만들어서 돈 빼려고 한다라고까지 않았냐. 그러면서 손혜원을 까더라고 TV조선이. 근데 박근혜 인격살인은 손혜원이 한 인격살인보다 조선일보 및 TV조선이 한 인격살인이 훨씬 더 치명적이고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저것들 봐라. 박근혜 인격살이의 책임을 정치권에 돌리네. 그렇지. 사실 쥐들이 했잖아, 쥐들이. 그러니까 이것들 앞으로 쓰려는 그 전술을 알겠더라고. 우리는 그냥 정치인 입에서 나온 거를 보도했을 뿐이고 근데 정치인 입에서 안 나온 것도 막 치고 나갔거든. 그렇죠. 최보식이가 7시간 해가지고 저기 그 다음에 그게 튀어가지고 박근혜가 비아그라 섹스광이라고까지 얘기가 번지도록 물꼬튼 게 조선일보 대한민국 최고의 나 그 사람 기술은 인정해. 최고의 인터뷰 기자의 최보식이 아니야. 최보식이 나 그때 그 잘못 좀 물꼬튼 것 같은데 이런 거 사석에서라도 얘기한 건 한 번도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제도권이 그 탄핵 광풍 때 인격살인을 주도해가지고 탄핵 광풍 물꼬를 트고 종편에서 하루 종일 촛불 찬양을 해서 선동을 해서 내보내고 이 짓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는 손혜원 같은 사람들이 인격살인했어요. 우리는 그걸 말을 보도했을 뿐이에요. 이따위로 만약에 처신한다면 야 이거는 진짜 정말로요. 감옥에서 제가 만나는 사기꾼 희로뽕 사범만도 못한 거예요. 박지필께서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유능 무능 평가, 정책적인 정치적인 평가 말고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전체가 지금 직면해서 냉철하게 봐야 될 부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음모에 의한 선동과 그 선동은 인격살인입니다. 우리 여론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론재판의 내용이 인격살인입니다. 이거는 인간 박근혜의 문제,
혹은 또 거기에 뭐 보좌를 했던 김기춘 실장의 문제, 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네. 내 스스로의 존재성의 문제입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력과 이 정도의 민주적 제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방식의 말하자면은 황당한 선동 정치가 가능하고 그 선동 정치의 내용도 중요한 정책적인 논쟁이 아니라 그걸 뭐 좀 부풀리거나 아니면은 변화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도저히 주술의 세계, 무당의 세계에서 죄송합니다. 네. 주술의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로 네. 사람들의 그 말하자면은 인격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네. 그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이 시대를 살은 나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범죄자입니다. 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지금 자행되고 있어요. 네. 사실 확인 없이 마음대로 보도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 안 지고 그 다음에 그걸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공장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드루킹 같은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문구 로설이고. 네. 뭐 또 우파는 없었겠어요. 뭐 이런 방식으로 싸움을 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요즘 여기서 제가 고백을 좀 할게요. 네. 제가 살다 청와대에서 공격받은 건 박근혜 정부 때인데 제가 이게 사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오늘도 무슨 건이었다고 제가 기억나는 것만 치명적이게 4건이에요. 제가 등짝에 이게 상어가요. 등짝을 칼로 찌르면 등짝은 잘 칼이 안 들어가요. 배를 찔러 들어가요. 제가 등짝에 상어 가죽을 달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아무리 등짝에 칼질을 해봐야 내 등짝에는 흠집도 안 나요. 왜냐면 천하게 바닥에서 굴르는 놈을 어떻게 흠집. 제가 4번 당했다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반박 성향이 있는 중박으로 분리됐던 놈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애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나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보면 컨트롤 불가 인물이었거든. 그런데 제가 탄핵 정국 때 열받아서 튀어나갔는데 다들 사랑해요 대통령 뭐 이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이크 잡자마자 나 박근혜 안 사랑한다. 근데 저 여자가 무슨 짓 했는지 생각해보자. 무슨 그러면서 이건 인격살인이고 나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들어도 통진당 해산 그다음에 전교조 불법 노조와 개성공단 철수 사드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거 다른 어떤 남자 대통령도 못하던 일들을 외교 안보 통일 영역에서 해냈다. 이거는 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첫째 인격살인 거짓말 싫고 그 세뇌 홍수 싫고 두 번째는 어떤 한 정치인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업적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난 저 사람 자유통일의 아이콘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때 주요 구호가 자유통일의 아이콘 박근혜하고 또 하나는 조중동포 조선중앙동아포탈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그게 그 탄핵 정국 한 3개월 동안 제가 마이크 잡을 때마다 외쳤던 주요 구호예요. 2개가. 그 저는 사실은 오늘 이제 민감한 얘기니까 얘기를 다 어느 정도 하면 박 대통령 그 청와대와 박 대통령 국정원에서 제가 칼을 4번 맞았어요. 그런 말. 정말로 칼 4번 맞았다고. 아실 거야 우리 조 교수는 대충 그 중에 한 2건은 알 텐데. 내가 살다 청와대랑 국정원에서 칼 맞은 거는 내가 노무현 때도 안 맞은 놈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맞은 놈. 그러나 그건 그거고 시비는 다른 거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보고 사석에서 당신 박근혜 어떻게 평가해 그러면 예. 당신 박근혜 어떻게 평가해 그럼 저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적 정치 권력 운영에 있어서는 무능해요. 빵점이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업적에 있어서는 어떤 남자 대통령보다 훌륭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유무능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 언론의 인격살인 그것도 조중동이 나서서 포탈이 나서서 인격살인 저질렀고 그다음에 법조가 헌재부터 시작해서 인민재판을 했는데 그건 다른 성격의 문제다.
박근혜를 어떻게 평가하냐랑은 다른 문제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현주든 뭐 보수 단일 대우 주장하는 이현주든 혹은 보수 단결 주장하는 누구든 반문연대 주장하는 누구든 김무성이든 이 점에 대해서는 당신들 입으로 짚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하고 자기하고 공공의 구분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렇죠. 뭐냐면은 인간은 다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 공적인 영역에서는 항상 공적 명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왜? 공적 명분을 자기 이익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타락한 체제가 문명이 다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위기, 그게 이제 타락의 위기로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내적 혹은 외부적 도전은 가장 그 근본적인 게 전체주의적 도전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면은 지금 예. 간단히 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공적 영역에서 몇 가지가 우리가 쭉 보면은 이럴 때 이런 방식으로 그 공적 영역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자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박 대표님 많은 이제 그렇죠. 그걸 했는데 그걸 한번 쭉 한번 짚어보면은 지금 상태 역사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공적 영역을 그러니까 리퍼블릭 네. 그러니까 공화국이라 그러면은 사회 지도층, 기득권, 제도권이 공적 영역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나의 커리어, 나의 재선, 나의 선거구, 내 표밭, 우리 신문의 구독자 수, 우리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 혹은 심지어 어느 신문이라고 말하고 않지만 우리 오나 가족이 사유물로 갖고 있는 특정 토지의 용도 변경. 그 용도 변경 잘 때리면 수천억 왔다 갔다 하니까 토지 규모가 크니까. 제가 어느 신문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 신문의 그 로망이에요. 유명해요. 시내에서는. 한 300만 평 될 거야. 그 300만 평이 만약에 용도 변경이 뭐 예를 들어서 뭐에서 뭘로 딱 바뀌어버리면 평당 300만 원씩만 벌어도 900억이고요. 9천억이죠. 300만 평이면? 9천억이지. 9조구나. 평당 300. 그 신문사의 그 로망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당신네들 조심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니까. 터버리는 수 있으니까 당신네들 조심하라고. 시내에 소문이 짜해.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류의 일들인데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좀 공적인 그런 그 개념이 있으면 지금 우리 상황이 평양, 베이징, 서울의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한미 공조 전체주의 투쟁 전선을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기득권이든 보수든 우파든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든 밥값을 하는 거예요. 밥값을.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것들이라 그럴게요. 이것들이 그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라 지금 현재까지는 이 시점까지는 이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옛날 생각나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 이게 아주 이 조선반도 내지 한반도에 아주 빌어먹을 그 문화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제도권이나 상류층이 완전히 눈을 다 가려버리고 자기 얘기만 먹다. 바깥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명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히 셧다운하고 거기에 대해서 떼어버리는 이게 그거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데자뷰라 그러죠. 프로로. 이거 옛날에 본 케이스인데 뭐 옛날에 본 케이스인데. 기시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은 경제, 안보, 그다음에 정치 의식 이거 골로 가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지금 우리가 전체주의 블록으로 우리가 편입될 경우
70년의 자유는 질식되는 게 아니라 자유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평양은 우리가 그렇게 평양을 하찮게 여기고 했던 게 저게 70년대 초반에 주체를 하면서 영생교 사교 전체주의가 되고 자기 인민들도 못 먹여 살리고 지금 자기 부하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정도까지 오고 세계에 대해서는 핵을 가지고 좀 위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게 이제 피바다 피를 가지고 피를 빨아서 전체주의적 그 사교 체제를 유지하는 게 북한이고 좀 더 올라가면 대원군이 세상은 이제는 서양이 주도하는 물질 문명, 산업 세계, 현대 문명, 현대 문명으로 가야 되고 우리 내부에서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하면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명한 역사적인 과제가 외부의 압력으로 오고 있는데 문 닫고 살고 안 보면 된다라고 하는 쇄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아갔죠. 강제적으로 일본에 강점당하고 일본에 의해서 건드라고 하는 게 물질 조금씩 들어오고 그런 거고 그 와중이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은 그렇죠. 명청 교체기에 예예예. 우리가 저기 뭐 인조 때죠. 예예. 사막사와 주전파와 주화파가 명분투쟁을 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여기서 한반도 운전자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야 저기 비록 북경에 그 북경에서 쫓겨났지만은 계속 명나라를 모셔야 돼. 우리는 만동묘, 그렇죠. 송시열이,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해서 극단적인 자기의 벼슬 이익, 그 다음에 대원군의 자기의 권력 이익, 그 다음에 김씨 일가의 그 권력 이익, 이걸 위해서 전체를 공적인 전체를 다 포갑적으로 티런이라고 그러죠. 포갑적으로 지배해버린 거. 지금 현재 우리를 보면은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다 이거는 궤변도 아니에요. 아니 근데 둘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전빨애들의 그런 전빨애들은 외부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저기 이 보수니 우파니 보수파리 싸구려 보수파리 우파파리들은 지금 외부 세계가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한미공조 반전체주의 투쟁전선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샷다 마우스하고서 전빨 시다발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부적으로 조금 눈에 보이는 참나. 정책이나 혹은 무슨 또 뭐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쫑알쫑알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 오죽했으면은 박쥐풀께서 대한민국의 보수파리하고 보수도 뭔지도 모르면서 보수파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홧김에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정확히 이 시대에서 뭐 사고가 났다 칩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 거라고 하는 정말 처절한 이 인식이 필요할 건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여전히 오늘의 빵이 내일의 빵으로 확보될 거다. 그거만 확보하면 되니까 막 적절히 눈에 보이는 자명한 험담거리나 주스 담아서 하루 종일 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내일 뉴스 생기면은 또 그 뉴스 가고 시대의 진단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대의 진단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얼마나 웃기냐면 아니 보수파리 우파파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짠다 제대로만 하면 굉장히 좋아요. 제대로 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되거든.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한미동맹, 그 다음에 시장경제. 시장경제. 그런데 자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 기득권 제도권이 탄핵 때 지들이 회쳐갖고 문재인이 586 입에다 넣어줬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인간의 자유와 존엄, 진실 존중, 공정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와서 자유민주주의 회복하려면은 제도권 언론부터
인격살인을 저질렀다. 그렇죠. 그다음에 고매하신 헌재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을 비롯한 법조부터 인민재판을 저질렀다.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들이 이러한 아주 야비한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에 편승해서 이게 우리가 칼을 댔죠. 우리가 칼잡이를 한 거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박근혜가 유능했냐 무능했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의 선호가 예,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는 정치 권력 투쟁 필요하고 인간이 피할 수 없어요. 박근혜 저 여자 곱게 퇴임시키면은 계속해서 20년 30년 1,000만 표 끌고 다니면서 상황으로 모셔야겠다. 그러니까 저 여자 날려버려야겠다. 이 욕구 자체는 전 비난을 안 해. 싸움은 싸움답게 해야지. 자, 이걸 이제 조금 이제 동네 무슨 당구장 둘러싼 무슨 동네 저기 삼류 양아치 애들 저기 패싸움도 아니고. 그저 우리 스스로를 내 스스로도 너무 좀 자괴스럽고 비참해지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내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안 할게요.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난 정치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 거면은 지금 있는 상태가 정상 상태가 아니고 위기와 타락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언론이 아까 이야기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한미공조, 자유의 공조죠. 나는 문명의 공조라고 생각해요. 예. 자, 문명의 공조 이 세 가지 축인 같으면은 과연 이 축이 무너질 경우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거 반성해봐야지. 그걸 뭐 한미동맹이 지금 끊어질 거다, 99% 나갈 거다, 뭐다,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무슨 조그마한 정책 하나 두 개, 보니까 이렇더라, 미국은 떠나갈 거다, 그리고 뭐 핵을 패닉에 빠져서 닥치고 모여, 닥치고 모여 말아. 그러니까 급할수록 응? 네. 돌아가지 말고 급할수록 뭐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한미 문명은 동맹, 시장경제의 번영 이 세 가지 축은 우리가 절대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좀 떨어지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의 역할이 정치권에 시다발이를 하느냐 아니면은 정치를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지 마음대로 정치적 행위자를 할 것이냐 했던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건 자명해요. 지나간 탄핵의 시기는 자기들이 정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언론이라고 하는 그 선동 매체 그러니까 언론이 말하자면 와치독이 아니라 인격살인 선동 매체가 됐지. 그렇죠. 말하자면은 권력을 일상적으로 감시를 하고 최소한 뭐 여러 가지 좋은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협조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붙어가지고 아니면은 정치권을 어리로 모아가지고 움직이는 선동 매체가 돼버렸어요. 그거는 언론이 아닙니다. 그다음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아니, 죄가 확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파면하라고 하는 법적인 판단을 내리죠? 그것도 국회 조사위도 가동을 안 했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으로서 내가 그 당시에 뭐 미쳤던지 아니면 정신이 나가서 했던지 그러면 나는 어느 대학의 법학적 뭐 전문 대학원에 가서 특임 교수, 그것도 또 석좌 교수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법률인으로서 그 정도의 그 모순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냥 재앙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관을 벗어야지. 그러니까 헌재는 내가 보면 검은 법복이 아니라 빨간 법복을 입고 그다음에 이걸 뚱뚱뚱 두들기는 이게 아니라 판결봉이 아니라 죽창을 들고 그때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의 가장 제가 보면 재판관의 정체성, 판사의 정체성이 가장 고귀한 정체성은 독립성 아니에요. 근데 부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권. 그 당시에 뭐 친이, 친박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탄핵을 해서 칼을 썼다고 치면은 그게 역사를 이렇게 만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책임까지는 안 지더라도 최소한 스토리는 정리를 해줘야 돼. 스토리는 최소한. 그다음에 저기 좀 빨리 풀어라 뭐 이런 소리를 제대로 하는데 그것도 뭐 자기가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인도적 배려에서 빨리 풀어야 이따고 시건방진 태도하지 말고 이게 인민재판이었으니까 빨리 풀어라.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공정재판, 적각석방, 공정재판, 인격살인. 인격살인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일부 사적으로 만나면. 사적으로. 그러니까 공적으로 발언하지, 공적으로. 정치인이 인격살인이라고 하는. 아니, 잠깐만요. 조 교수님. 하나 물어봅시다. 백모가 공인이요? 아니면은 국회의원 빠지 다른 사람이 공인이요? 누가 더 공인이요? 그 사람이 공인이죠. 그 사람이 더 공인 아니에요? 그럼 백모 같은 사인도 이런 소리를 하는데, 국가에서 녹을 먹는 공인이 그 소리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치학적으로 평가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나는 누구 편이었다 아니었다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 시대에 네.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한 그 결과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전체 국민들한테 씻지 못할 지금 큰 부담을 준 요소가 뭐고 그 부분에 대해 진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될 행동, 최소한의 행동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더러운 이익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라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된 용어. 저는 그 용어 안 쓰는데 하도 비웃장이 상해서. 근데 우파파리, 보수파리 하려면 아까 한미동맹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감히 선언을 할게요. 지금 한미동맹은 베이징, 평양, 서울의 전체주의 삼각축에 대한 전체주의 삼각 트라이앵글에 대한 한미공조 반전체주의 투쟁전선이에요. 그거를 얘기를 안 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얘기를 하냐고. 그래 놓고 나서 기껏 얘기하는 한미동맹이라는 게 왜 트럼프가 문재인하고 대립각 안 세우냐. 트럼프 개객기, 저 장사꾼 개객기. 아니면은 왜 한국 자체 핵무장 해야 되지 않냐. 지금 게임이 그 게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가 한미동맹을 파괴한 주범이에요. 지금 그렇죠. 파괴하고 있다고. 오늘도 파괴하고 이 순간도. 그러면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가 자유민주주의 지가 쌈밥 말아가지고 문재인 586 입에다 넣어준 다음에 회복하지 않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이 순간도 파괴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가 한미동맹을 지금 이 순간도 파괴를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에 시장경제요. 시장경제는요. 까고 말하자고요. 앞으로 전경련이요. 시장경제 시자도 얘기하지 마세요. 전경련이 돈 질러가지고 시장경제라고 떠든 게 리버테리아니즘, 시장 지상주의, 그렇죠. 자유시장 방임주의인데 요새 시장은 제도로 파악을 한다고요. 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한 정치권이, 국가가, 사람들이, 의회가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과 컨셉을 가지고 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가다듬어서 발전시켜 갈 거냐. 예를 들어서 미국의 FCC 결정에 의해서 AT&T 벨이 깨지고 미국의 통신회사가 쫙 분열됐잖아요. 그거는 철학이 바탕한 제도의 선택이었지 시장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선물 시장 똑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자연 발생적인 거가 있었지만 그거를 세팅을 했다고 룰을. 결국 룰에 대한 선택이 마지막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도란 말이에요. 제도.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까고 말하자고요. 전경련에서 이때까지 시장이 제도고 제도를 어떻게 선택하는 게임이냐라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악질적으로 전경련이 했냐면 제가 말할게요. 저 전경련에 계속 사실은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음해를 많이 봤는데 제가 오늘 이제 우리의 보수파리, 우파파리가 얼마나 천박한지. 우리 적나라한 자화상. 예, 자화상 얘기하는 까봅시다. 거예요. 까는 건데 얼마나 악질적이냐면 자유주의라 그러면 리버럴리즘이에요. 그렇죠. 그 단어 깨면 우남 이승만 뺨치는 거예요. 왜냐면 우남 이승만이 당 이름이 리버럴 파티, 자유당이니까. 그러니까. 정경련과 그 앞잡이하는 그 지식인들이라는 것들이 자유주의라는 말을 써갖고 리버테리아니즘을 자유주의라고 썼다고. 그렇죠. 그 리버테리아니즘은 뭐냐면요. 이거 극에서 극인데 핵심은 뭐냐면 무정부적인 시장 방임주의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강간을 했다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인 언어를. 그래서 제가 한국에 제가 자유주의자란 말을 못 써요. 우리
조 교수님은 자유주의라는 말 쓰잖아. 근데 네. 조 교수님 한국 자유주의 학회 뭐 이런 거 하잖아. 내가 물어볼게요. 예. 조 교수님 리버테리언이야, 리버럴이야? 나는 리버럴입니다. 리버럴이었죠. 예. 이렇게 정의된 정치 사상의 용어마저도 전경련이 그까짓 돈 이른바 보수판, 이른바 우파판에 1년에 뭐 한 10억, 20억 푼다는 그거 내세워서 그거 저기 앞에서 떠드는 이른바 지식인이라는 것들 내세워 갖고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강간을 해서 리버테리언이즘을 뜻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언어 강간범 집단이에요. 전경련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 왜냐하면 이 리버럴을 반을 쪼개서 건강한 리버럴과 타락한 리버럴을 구별해서 타락한 리버럴을 보수주의 그 진영이 안아들일 때 힘이 나오는 거거든. 그 전략을 못 쓰게 언어를 망가뜨리고 타락시킨 주범이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판에 돈 풀어온 전경련이라는 개 상스런 조금 참으세요. 돈벌레 집단. 어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겪어야 될 건지 아니면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의 전경련이나 혹은 나 망한 거요? 대기업 박수 쳐. 대기업 집단들이나 혹은 또 거기에 잘못 그거 한 게 19세기의 마르크스의 소위 경제 결정론이나 혹은 또 미국의 일부에서 리버테리언이즘, 즉 시장 방임주의, 시장 지상주의는 둘 다 경제주의입니다. 세상은 경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 전경련을 이야기하면은 세상은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개싸가지 없는 거를 돈질을 하면서 우파판을 망쳐오고 우파판을 타락시켜오고 그러니까 그게 우파운동이라고 옆에서 청와대니 MB정부 청와대 저기 뭐 박근혜 정부 청와대 MB정부 국정원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옆에서 뻔뿌질하고 그거 문제점 지적한 나 같은 놈은 저 놈은 분열주의자라고 밟아서 묻었다고요. 그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는 절대 경제 자체로서 자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결과로서 경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는 국가도 존재하고 문명도 존재하고 문화도 존재하고 그것이 연결된 부분이에요. 제도로서의 시장을 그래서 제도, 그럼요. 섭속,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총괄된 거지 인간을 기계론적으로 돈의 기준에서 시장이 만능이다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는 전 그래서 안 되고 박 대통령이 탄핵 그 고난을 당하면서 전경련이 무력화되고 전경련의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바닥에 돈 푸는 수도꼭지 잠갔다 틀었다 한 엑스파일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이승철 상근부회장 박근혜 그 감옥 갈 때 그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한 자예요. 이런 자들이 사회적으로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홍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홍복이고요. 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깊게 생각 안 하고 앞에 전경련 내세워서 원래 전경련이라는 게 이병철 회장께서 만든 데 아니요. 네. 좋은 뜻에서 만든 거거든. 삼성 같은 데 대기업들이 깊게 생각 안 하고 앞에 그런 그 썩어 빠진 대가 머리 정신을 가진 그런 그 경제 결정론 시장 지상주의자들이 아유 회장님 아유 무슨 전무님 사장님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우파를 길릴 수 있습니다. 보수를 길릴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 돈질을 한 게 삼성의 미래전략기획실장 그 저기 장충기라고 부산 사람 이런 자들이 물론 그 사람 지금 고난당했죠. 감옥 갔죠. 그 밑에 김전모 이게 정신머리가 없네. 제발 대기업한테 말할 테니까요. 이 바닥에 돈 쓰지 마세요. 나 당신들 돈 쓰기 싫거든. 이 바닥 왜곡시키지 마. 그냥 기업만 열심히 하셔. 그 기업 약점 뜯어가지고
빌딩 만들어서 정권까지 만든 또 참여연대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쪽 애들은 삥발이 하라 그래요. 거기는 저쪽은 삥발이 하라. 나는 이 바닥에 그쪽에서 돈 쓰는 거 싫어요. 이게 하도 이상하게 써서 돈을. 우리 국내 그 부분만 해서 이거 참 상스럽죠. 많지도 않은 돈이야. 결국 다 털어봐야. 그리고 1년 평균 한 20억 뿌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뭐 닭 모이 주듯이 찔끔찔끔 뿌리고 저쪽 애들이 오면 수백억씩 주면서 그래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들이 우파를 길렀고 보수를 무슨 내가 솔직히 까고 말하자고요. 청와대 국정원 비선 앞에서 오다 받아서 전표권을 오면 수도꼭지 틀었다 잠갔다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 맞아요. 그것도 타락한 결과입니다. 뭐 어디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 감옥 가시는 바람에 이 타락한 구조가 싸그리 망한 거는 국군이 올라는 전조예요. 국군이 올라는 전조. 그래서 이게 이제 국군 중에서 박은 사실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포착을 못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무감각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 지식인의 아주 본질적인 실존적인 문제와 연관돼서 좀 우선 지금부터 트럼프를 한번 찍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니까 뭐 텃바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닌데 우선 내가 반론을 한번 제시해볼게요. 트럼프 장사꾼론. 그 이제 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장사꾼 출신 맞죠. 나는 트럼프는 장사꾼도 아니고 경영인도 아니고 오나 사업가입니다. 배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 트럼프가 소위 말하면 안보 무임승차론 이러면서 우리한테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같이 공동 기업들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건 아마 협상을 위한 방식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썼던 참모가 썼던 재작년에 한국에 와서 문재인 정권은 이미 민족 공조로 갈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별 이야기 안 했잖아요. 대신에 대한민국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한미동맹에 대해서 천명한 내용은 장사꾼이 아니에요. 전략가입니다. 그건. 거의 40분에 걸쳐서 강의를 했죠. 제가 그 강의 들으면서 부끄럽더라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와서 그런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그때 말하자면은 미국의 정예 항모, 핵 항모 3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랬죠. 이게 장사꾼의 행보인가? 시장에서 이거 50원, 이거 100원, 그리고 순간에 따라서 내고 하면 또 깎아주고 하는 그런 장사꾼인가? 아니면은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도전에 세계를 다시 세계 질서를 재편성하겠다라고 하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의 역할인가? 나는 후자가 100% 맞고 그 뒤에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태도 그거는 장사꾼으로 보이고 리얼리티 쇼로 보이는 요소가 존재하지만은 그 밑에 있는 참모, 정책 이쪽에 대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걸로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의 이 더러운 냉전 게임 이거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트럼프만 한 게 아니라 민주당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즉 지금 상업주의에 의해서 한반도의 운명을 마음대로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서 장사꾼 하듯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니까 우리 핵무장 하자라고 하는 결론. 그거 뭐 일부에서 지식인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게닝 칩을 위해서. 그런데 존재를 말하자면은 문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세력이 그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한미동맹을 다시 부활시켜서 반전체주의 전선에 같이 해서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전략을 읽으면은 지금 그런 트럼프, 우리 박순별 이야기 말 맞더라. 트럼프 개새끼 이러면서 장사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적자적으로 대응할 이유는 아니고 이미 제도권에서 그렇죠. 대한민국을 지금 남북한을
둘러싸고 남북한 내에 남북한 안에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적 게임 그리고 정치적 게임의 진면목이 뭐냐를 고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 안 해요. 고민 안 근데 하고. 고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몰라서 안 하는 수도 있고 그 고민을 알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자기의 오늘의 빵이 위험하니까 그냥 넘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중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결국 그렇게 돼버린 게 기존의 그 싸구려 보수파리 우파파리들이 제가 꽤 그 저희 성향인 정치인을 그저께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 사실은. 제가 어저께 센터출에서 얘기했지만 고립주의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한데 그래서 제가 당신 오바마 정부 말기 맨 마지막 해 피스칼 이어 2017 그러니까 2017 회계연도에 저거 얼마였는지 알아? 내가 그래서 국방비 몰라 5,500억 달러. 그렇죠. 많이 줄였죠. 근데 2018년 트럼프가 처음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외산을 짠 2018 회계연도 얼마였는 줄 알아? 몰라. 7천억 달러. 이라크 전쟁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금은 이라크 전보다 더 많아졌죠. 많아졌죠. 2019년에는 이라크 때 피크였는데 그러니까 이 고립주의를 하면서 군비를 이렇게 확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건 고립주의일 수가 없는 거거든. 미국의 미군의 한 55% 60%가 사실 해외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립주의가 아니죠. 거기에서 군사비가 늘어간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세계 질서에 대한 책임감과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거기다 더 무서운 건 그렇게 군비 늘리면서 오히려 서유럽과 중동에서는 빼잖아. 힘을. 당연히요. 그럼 어디로 오고 있냐고 이 집중력이. 대중포위로 나오죠. 인도파시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포위로 오고 여기가 승부처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지금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주한미군 미국의 해외 파병 국가 중에서 1, 2, 3, 4등이 옛날에는 독일이 1등이었죠. 예. 지금 일본일걸? 지금 일본으로 바뀌기 아마 숫자 비슷한데 하여튼 일본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마 3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일본을 합하고 괌까지 합하면은 절대적이죠. 독일의 3배입니다. 알래스카까지 합쳐야죠. 알래스카에 합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미국은 정말 한반도를 포기 못해요. 기회비용으로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해. 너무 비참해. 너무 비참해. 비참하고. 그러니까 이놈의 싸구려 이충근 박사가 자문적인 이야기를 잘했는데 미국은 여기에 주둔을 하면서부터 한미동맹을 첫 시작을 하면서부터 동맹파와 그다음에 소위 방치파, 소위 태진파와 동맹파가 싸움을 계속 해왔고 6.25를 전후로 한 시점에서부터 다 해왔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근데 그게 선별적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뺑 돌아가지고 빼내야 된다 저거 신이 없는 놈 이러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지금 소련이 무너지고 난 뒤에 혹은 소련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세상이 시장 경제로 통합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중국까지 들어왔으니까. 근데 중국이 역제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계의 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모험주의적이고 위험한 역주행을 하는 정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호소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역사를 가지고 한미동맹의 역사를 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자국적 미국 국민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렇죠.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가장 모범적인 우리의 파트너이고 신뢰의 파트너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핵에 대해서 가장 유효한 제어를 할 수 있는 자유의 국민이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는 중국을 겨냥한 비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수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했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상업주의 지금 핵 무장론 아니 상상할 수 있는 것하고 가능한 것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죠. 좀 섭섭하면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는 계산을 해서 프루던트하게 분별심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은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세계사의 이 변동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가장 우리한테 결여된 게 소위 조선 지식인의 이 밑도 끝도 없는 명분주의입니다. 지 생각하면은 지 생각이 옳다 그러면은 남의 생각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남의 존재를 부인을 해버려요. 우리 전례 문제 가지고 제사 어떻게 지내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살인과 뭐 해서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의 제1과제는 저는 뭐 정치학자니까 뭐 내 개인적으로 내 호구지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걱정, 국가 걱정하는 지식인이 말하자면 정치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1과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조선반도, 평양식으로 이야기해서 조선반도 혹은 한반도 혹은 우리 한민족의 지식인의 운명은 제1의 과제도 밖의 큰 우리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이 밖의 격차, 밖의 파도 이것을 엄밀하게 전략적으로 이해하는데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밖의 파도가 잘못 치면 망해버리는 존재가 망할 수가 있는 나라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근대 이전에는 그냥 문만 걸고 잠그고 있으면은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냥 대륙에서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그랬죠. 그냥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남의 집 숟가락 가지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즉 그런 측면에서 근대 이후에 사실은 1948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 지독한 명분주의의 이 파괴주의 이걸 끊고 세계사로 합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남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의 선택이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의 해양 무역을 통한 세계 시장 경제의 합류였고 근데 이걸 지금 역주행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제어력을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는 제도권 뭐 하고 있느냐. 자기의 오늘의 빵의 이익만 생각을 해서 과거에 구축된 구조도 생각 안 하고 미래의 운명도 생각 안 해요. 전체주의 블록에 대한민국이 합류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자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가 붕괴. 세계 질서도 붕괴하고. 제가 그걸 다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까 이제 미국이 이 한반도로 손을 놓을 수 있냐? 손을 놓으려면은 미국 3, 4억 명의 인구의 IQ 총합이 300점 정도 돼야 손을 놔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평균 IQ가 0.00000001쯤 돼야 손을 놔요. 그게.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우선 첫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해방공간과 6.25 이제 53년에 저희가 그렇죠. 한미동맹이 확정이 됐는데 룰이 이 과정에서 보면 미국 진짜로 저거 남는 장사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 아니 전 세계에서 저희가 제일 자원 없고 못 사는 나라였잖아. 아니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960년대 중반만 해도요. 서울 시내에서 제일 좋은 건물은 저기 지금 역사박물관 자리,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미 대사관, 그다음에 장충동에 있는 장축체육관이에요. 이거요. 6.25 끝난 다음에요.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한
두 번째로 첨단 건설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필리핀이었어요. 네. 미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 필리핀에 고매하신 엔지니어들과 건축사들께서 오셔서 지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돌아가서 1945년 대한민국이라는 게 얼마나 개황당했냐 이거 생각해 보면 그냥 그게 뭐였는지 아는 건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스탈린과 모택동이 힘을 합쳐서 밀고 내려오는 공산불락의 군사팽창주의를 막아냈다는 거가 미국이 들인 인풋에 비하면 그 아웃풋이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미국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원래 막아낼 수 없는 게임인데 이게 딱 마감으로 해서 미국이 딱 그 저기 냉전의 최전선을 가장 강력하게 형성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우리는 야 그래 전 세계 문명을 대표해서 우리가 냉전 최전선 할게. 그 자리가 우리 살 자리야. 그렇게 해서 우리 선배 세대는 그 자리를 선택한 거 아니야. 우나미승만에 의해서.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미국한테 어마무시한 전략적 가치를 안겨준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성공했잖아요. 세계 시장 속의 수출 경제로. 이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한테 우리도 하면 살 수 있다라는 새마을 정신을 퍼뜨려 말하자면 그 새마을이라 이름 붙이다 아니면 간에 자조 정신을 퍼뜨렸고 더 나가서 80년대부터는 처음에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동구권, 그 다음에 소련 해체. 이 공산권들이 스스로를 해체하고 재조직할 때 저 길을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모델을 제시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권 해체의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전파들이 전체주의에 전체주의에 그냥 겁질려 가지고 지금 발휘하고 국내적인 권력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정확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미국이 강제한 거로 선전을 해요. 선배 세대의 선택이에요. 선택이죠. 네, 이승만과 박정희가 리드하는. 그다음에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소위 백년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개별서를 내세우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미국과 일본의 부역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할게. 부역한 자는 현대 문명의 부역한 자예요. 그렇죠. 현대 문명의 우리는 나도 말할게. 나 현대 문명의 부역하는 자고요. 나는 인류의 부역해. 그렇죠. 우리 선배 세대의 부역자 맞아. 콜라보레이터 협력자 맞아. 근데 그 뭐에 부역했냐? 삶에 부역했고 생명에 부역했고 인류에 부역했고 문명에 부역하고. 그렇죠. 흥분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건 부역이 아니라 그건 별 그렇게 아주 내가 저기 위대한 이것들 하여간에 위대한 역사는 그건 창조적 선택이었어요. 네. 그게 선택이었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정말 중국의 그 황구시보에 국장이라는 친구가 한 4년 됐네. 4년 전에 뭘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를 하고 있느냐. 미제국주의에.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마침 서울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했어요. 네. 후배뻘 되는 그래서 내가 딱 그 소리를 듣고 저보다 10여 년 아래라서 서울대학 다닐 때 그동안 내가 아주 전대를 하다가 야, 이 친구야. 너 서울대학 졸업했지? 그리고 서울대학에서는 1년만 위라도 한국말은 내가 깐다는 소리 안 하고 내 말을 하대아마. 오케이. 당신 국제정치를 어떻게 배웠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긴장을 하길래 대한민국은 세계 동맹사에서 약자가 조그마한 스몰 스테이트가 great power를 인바이트해서 같이 엮어 넣어서 공영을 한 경우는 없었어. 자, 그럼 역으로 중조동맹, 마오 동지 아들까지 이뤄가지고 중조동맹을 한 혈맹이라고 하는 니네들이 그 북한과의 동맹. 그게 너희들은 제국주의 지배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서 너그 지금 과연 북조선이 좀 핵을 가지고 흔드는데 중국 시진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니면 화근이 될 것 같아? 나는 부담도 아니고 화근이 될 것 같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만약에 당신의 추론대로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민지 나는 100번 하겠어. 아까 우리의 창조적인 선택에 의해서 문명을 선택한 거야. 중국이 전체주의 마오의 그 황당한 대약진과 홍위병을 통해서 6천만이 희생된 그 암흑의 야망적인 폭란의 그 천하대란의 세계를 겪고 미국이 안아줘서 미국 시장에 가서 지금 큰 소리 치는데 지금 우리한테 내한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공부 좀 더 해. 그리고 아무리 중국이 전체주의 국가라고 해서 내 같은 자유로운 지성한테 그런 헛소리 하면은 앞으로 가만 안 둬. 그리고 서울대학 후배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 중국은 그 큰 덩어리에 비계 덩어리밖에 없어. 각성된 자유가 없는 자이언트라고 그게 지속성이 있을 것 같아. 너희들 망해. 잘하셨네. 그렇게 정확한 얘기했네. 그래서 이제 이 자유 문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은 사실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힘들면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무엇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기준인지 이 개념이 탑재가 되면은 간단해요. 어떤 위기도 정확한 판단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전선을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고 발전이냐 퇴보가 결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가 한번 겪어야 될 제2의 자유전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를 좀 더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설립 때부터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조선 말에 이미 민간 차원의 한미동맹이 있었고 이제 그 45년 이후 분단 이후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냉전의 최전선에서 빛나는 자기 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미국한테 어마어마한 힘이 됐고 맞아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발전을 통해서 냉전 구도를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모범 사례를 제공했다고. 그렇죠. 이게 이제 과거이고요. 지금 보면 중국의 G2 중화 패권주의 내지는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을 막아낼 수 있는 전초기지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반도밖에 없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남북 한국. 그러니까 이거 놓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죠. 더욱이 한반도가 날아가 버린다. 이게 이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들어온다. 이래버리면 미국이 일본을 제어할 수 없게 돼요.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근데 일본이야말로 가장 잠재적으로 낯설고 위험해질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국민성이 특이하고 정치 문화가 특이해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의 지도부가 일본이 벌써 한 30년 가까이 보통 국가화, 소위 국가를 정상화시키죠. 즉 미국의 기지로부터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를 하려고 온갖 소위 말하자면은 그 얕은 수들을 막 해나갔잖아요. 절대 접수 안 해요. 근데 한 번도 아마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대통령급을 미국의 국가 전략의 어떤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건데 최소한 장관급 이상의 장관급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한 번도 일본의 보통 국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한 열강은 전 세계에서 역사상 일본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자 지정학적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가 에치선 라인으로 해서 역에치선으로 해서 중국의 세력권으로 완전히 들어간다. 그러려면은 일본의 무장화는 일본의 핵무장은 필연입니다. 필연이에요. 그 컨트롤 불가가 돼버려요. 우리 뭐 많은 저 군인들 혹은 뭐 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맞아요.
한반도가 우리가 뭐 그냥 우리가 팔쩍 뛰어서 중국의 품 안에 안겨버리면은 일본이 핵무장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붕괴되는 거야. 네, 세계에서 붕괴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그걸 모르겠어요? 오케이. 트럼프가 아무리 장사꾼이라도 그거는 훨씬 더 잘할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이 선도하고 미국이 많은 창조적인 힘을 발휘해서 말하자면 문명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그걸 미국이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대학, 가치, 종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여기가 대한민국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 무슨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무슨 연방돼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장 경제가 아닌 전체주의 블록에 들어간다. 중국 블록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그러면은 세계는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핵과 핵의 충돌이 아니라 가치와 문명의 충돌까지 같이 들어가요. 이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컨트롤 불가 상황으로 들어가. 그건 한 500년 전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미국이 모르고 있다고 지금 전쟁에서 투덜투덜하는 거 너무 칭얼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선을 만들어야 될 거는 세계사의 문명의 기준을 보고 이 문명을 정말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뭐냐는 그 전선을 빨리 네. 만들어내고 거기에 합의를 하고 뭐 텃밭 이런 식으로 비방하지 말고 합의를 하고 우리 스스로 역사의 죄인이 안 돼야 돼요. 지금 이 정도로 오늘 심하게 얘기한 거는 지금 한 줌 남은 이 보수 혹은 우파, 자유우파 지식인들 그룹이 이렇게 서로 올챙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정말 왜 자아실현적 뭐 있잖아요. 예언. 미국 갈 거야, 우리 죽어. 미국 갈 거야, 우리 죽어. 아니면 우리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죽어요. 그게 아니고 미국하고 어떤 전략적인 제휴를 해서 반전체주의 전선을 만드느냐를 고민하고 구상하고 토론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한미공조 지금 한미공조.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저희는 이제 문재인 패싱시키고 저희가 이제 문재인을 패싱시켜야 돼요. 문재인 패싱 586 패싱시키고 그러니까 이 정부 집권 세력이 아닌 비집권 세력이 한국 시민사회, 자유민주 시민사회 그리고 예 그게 중심이 돼서 몇 명 없죠. 몇 명 없어요. 근데 거기에 중심이 돼서 말뚝을 평양, 베이징, 서울 이 전체주의 트라이앵글, 토탈리테리안 트라이앵글, 전체주의 트라이앵글에 대항하는 그걸 깨부수는 한미공조 반전체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겠다 하고 우리가 말뚝을 받고 이 말뚝에 그럼 이제 말뚝이 며칠 박아 있으면 아 저게 그런 말뚝이 있나 보다 하고 눈치 까면서 죄송합니다 세게 말해서 눈치 까다가 이제 거기 뭐 언론 기자도 몇 명 올 수 있는 거고 입장 선회해서 그냥 말뚝 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정치인 중에 좀 머리 돌아가는 먼저 머리 깬 사람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썩어 빠진 보수 우파파리 탈출은 지능순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좀 먼저 있는 깨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빠지가 한 서너 명 오고 좀 함량 있는 언론인들 혹은 일부 뭐 조중동의 일부 언론인들이 서너 명 오고 이래버리면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말뚝 받고서 깃발 들고 이제 깨끗거리고 있는 거지. 조 교수님이랑 저랑. 아니 이게 사실은 우리 지식의 노름이 아니에요. 네. 우리 전체의 전망을 두고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네.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선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나도 틀릴 수 있고 우리 박주필도 틀릴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전선을 새로 만들면 돼요. 근데 최소한 지금까지 나나 저나 우리 박주필의 여러 가지 추론을 보면은 뭐 대한민국은 친전체주의적 세력과 그 다음에 그 자유민주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 자유민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액체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전체주의, 왜 우리가 전체주의 블록에 합류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역으로 전선을 만들어가면은 자유민주 시민의 자유민주 세력의 정치적인 그 세력의 어떤 범주와 그 다음에 정치적인 능력, 그 다음에 문명적인 수준, 또 세계적인 공조, 문명 공조, 이게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혼란을 딛고 지금 혼란을 실현으로 보고 더 나은 도약을 위한 재정비가 되는 거죠. 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지향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시대나 국면에 따라서 다르니까 네. 지금 시대나 국면으로 보면은 적을 규정하면 우리가 규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적이 뭐냐? 베이징, 평양, 서울로 연결된 전체주의 삼각이에요. 맞습니다. 전체주의 삼각체제. 얘들이 한몸동이라고 제가 보기엔 이게 베이징, 평양, 서울이 여기가 적이야? 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규정되지? 딱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반전체주의 한미공조 반전체주의 통일전선이네. 네. 그게 우리네. 네. 한미공조. 그래서 오늘 이게 말뚝이 이제 정확히 바뀌기 시작하니까 지금 싸구려 우파파리 보수파리에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고 계시는 기득권, 제도권 여러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이 한미공조 반전체주의 통일전선으로 오십시오. 징집령을 오늘자로 발동합니다. 마지막 제가 하나 정말 좋은 내가 경고를 하나 주겠습니다. 예. 그 러시아 최고의 문호죠. 예. 도스토옙스키가 제와을 해서 우리한테 준 교훈은 그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는 타락한 정의를 보면서 더 높이 각성됩니다. 타락한 정의라는 게 뭐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전빨들은 예. 국민들한테 사기를 쳤잖아요. 예. 뭐 평화다, 민족이다, 뭐다 해서 있는데 그것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아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 자유 세력으로서 엉덩이 문제를 오늘의 빵이 아니라 내일의 빵까지 생각해서 결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빵에 갇혀서 그저 자기 이익만 쫓는 보수 우파, 자유 우파라고 파리만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세계사의 큰 흐름을 편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혹은 외면하는 사람들. 외면하거나 감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깨어르는 것. 예. 이 부분 그것도 타락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자칭 진보의 위험한 정의, 그 다음에 자칭 보수의 타락한 정의를 보면서 자유를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